첼시는 최근 벤피카와 리버풀, 아약스까지 잡으며 구름 위를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정팀 썬덜랜드도 첼시와 승점이 같은 14점입니다. 단 2번을 패했고 최근 울브스를 홈에서 잡았는데 초반 대진운이 좋다고는 해도 운도 실력이라면 실력인데 최근 울브스 경기를 잠깐 보면 오른쪽 하단을 보면 울브스는 슈팅이 11개이고 그중 유효 슈팅이 3개라고 나오네요. 그 3개를 이야기하는 건지 썬덜랜드의 세이브가 역시 3개가 나옵니다. 이 경기는 썬덜랜드가 이기기는 했지만 표에서 보듯 울브스가 엄청나게 때려댔습니다. 기록에 잡힌 슈팅만 11번인데 한 골도 들어가지 않았죠. 골을 때려댄 선수들의 발이 삼각형이 아니라면 그렇게나 무작위로 미사일 쏴대듯 할 수는 없는데 아마 발이 문제가 아니고 축구화가 삼각형인가 봅니다. 울브스는 축구화를 바꾸기 전에는 계속 저럴 것 같기도 한데 이번 회차에 들어와 있네요. 여하튼 울브스가 뻥뻥 차대는 족족 관역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썬덜랜드의 세이브가 잡힌 것도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어쨌거나 썬덜랜드가 잘했다기보다는 울브스가 심하게 못했다는 생각이라 역시 썬덜랜드의 대진운이 좋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첼시와 승점이 같아도 그 내용까지 비슷하지는 않다는 거죠. 첫 경기이지만 정배 믿고 가보겠습니다. 홈팀 승리 봅니다. 둘 다 아스널에는 패배를 했다고 나오네요. 홈팀 뉴캐슬은 챔스전에서 벤피카를 여유있게 잡았는데 벤피카가 분명 지난 시즌보다 못한 팀이 되었다는 건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뉴캐슬의 챔스전 이전을 보면 딱히 시원하게 잘했다고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리즈와도 비기고 울브스의 한 점차 승리를 했죠. 원정팀 풀럼은 초반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9월에 빌라를 만나면서 폭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풀럼에 때려박아서가 아니라 빌라전은 완전히 풀럼이 폭풍처럼 몰아쳤는데 거지같은 판정이 한두 번도 아니고 심판이 완전히 풀럼의 기세를 죽여버렸습니다. 당연히 사견이라고 말씀드리고 풀럼은 그 경기 이후부터 계속 죽쓰고 있는데 다행히 직전 홈에서 아스널을 맞아 1점차 선전패를 했습니다. 이걸 징조로 볼 수 있다면 초반의 흐름을 다시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경기가 풀럼의 홈이 아니라는 게 너무 아쉬워. 뉴캐슬의 패배는 어떨지 몰라도 저는 무승부로 가져가겠습니다. 원정팀 엘체는 하위 리그에서 돌아온 것 같지 않게 초반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홈팀 에스파뇰이 순위가 6위인데 나란히 7위에 엘체가 있습니다. 골 득실률이나 맞전적, 홈과 원정을 따져봐도 비슷한 전력이라 무승부도 상당히 좋아 보이나 두 팀이 같이 상대했던 팀 중 에스파뇰은 오사수나와 마드리드를 홈에서 잡은 데 반해 엘체는 마드리드와 오사수나와 무승부 경기를 했습니다. 엘체가 두 팀의 패배는 아니기에 한 끗 차이지만 에스파뇰이 홈의 이점을 잘 살려준다면 상승세에 엘체가 한풀 꺾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홈팀 승리 가져갑니다. 메뉴가 9위, 브라이턴이 11호, 얘네도 승점이 1점 차이입니다. 하지만 패배만 보면 메뉴가 한 번이 더 많으며 메뉴는 맨시티, 아스널, 브렌트퍼드에 패했고 브라이턴은 본머스, 에버턴에 패했습니다. 브라이턴은 원정 성적도 꽤 나쁘지 않아 보이고 뉴캐슬, 첼시를 잡고 토트넘과도 무승부 경기를 했습니다. 뉴캐슬과 첼시는 메뉴에게도 쉽지 않은 상대입니다. 순위는 나란히 있는데 배당은 메뉴가 여유 있는 배당을 받았습니다. 홈이라는 이점은 있겠으나 브라이턴이 원정이라고 쫄리지는 않을 것 같고 무승부 가져가겠습니다. 원정팀 헤타페를 먼저 살펴보면 승리한 경기 중 세비야가 있는데 세비야는 지난 시즌 17위로 마감할 정도로 폭망했던 팀이지만 이번 시즌은 다시 제 모습을 찾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세비야를 원정에서 잡은 걸 높이 사고 최근 레알을 상대로 1점 차로 패배했는데 헤타페에서 2명의 선수가 퇴장을 당하고도 한 점차 패배라는 건 헤타페의 수비가 상당히 좋다는 것이며 실점을 봐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래도 헤타페가 빌바오에 될 것인가를 살펴보면 홈팀 빌바오는 초반 이름값하며 잘 나갔지만 9월에 들어서며 망하기 시작했고 다행히 직전 챔스전에서 카라바흐를 여유있게 잡기는 했습니다. 여기서 카라바흐와의 배당을 잠깐 보면 카라바흐는
아제르바이잔의 축구팀으로 레벨 차이가 있어 빌바오에 마이너스 3점의 핸디가 주어졌고 빌바오의 배당이 점입이었습니다. 카라바흐에 승리한 것도 승리한 것이라 분위기는 좋을지 몰라도 과연 카라바흐전 승리로 빌바오가 회복했다고 봐도 좋은지는 의문입니다. 헤타페도 초기 배당이 카라바흐처럼 6배가 넘어가는데 저는 세비야를 잡고 2명이 퇴장당하고도 레알에 한 점차 패배한 헤타페를 쉽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무승부 가져가겠습니다. 리버풀은 크리스털전을 시작으로 연이은 원정 경기를 패했습니다. 하지만 직전 원정에서 챔스전 프랑크를 잡았는데 사실 이게 잘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9월에 이미 홈에서 마드리드를 잡았으니 원정이라 해도 프랑크는 잡아줘야 맞기는 한 건데 물론 크게 잡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챔스와 리그는 구별해야 하죠. 해외 원정을 다녀와서 또다시 원정 경기인데 홈팀 브렌트퍼드를 보면 리버풀이 최근에 맨유와 첼시에 패한 데 반해 그 두 팀과 브렌트퍼드는 다른 결과를 냈다는 거죠. 거기에 이번에 홈에서 해외 원정을 다녀온 리버풀을 상대한다면 브렌트퍼드의 이점을 어느 정도를 쳐줘야 할까요? 리버풀이 프랑크를 잡은 기세를 프리미어 원정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첼시와 비기고 맨유를 잡은 홈에서의 브렌트퍼드가 리버풀까지 잡을 수 있을지 기대되는 경기인데 제겐 그만큼 어렵습니다. 저는 홈팀 브렌트퍼드 승리 가져가겠습니다. 챔스에서는 아직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비아레알이나 그 상대가 잘 나갈 때의 토트넘 원정이었고 직전은 맨시티가 상대였습니다. 챔스가 아닌 리그에서는 아직 잘하고 있는 비아레알이며 지로나 오비에도에 패한 발렌시아가 상대하기엔 벅찬 상대로 보여집니다. 홈팀 패배 가져갑니다. 같은 승점을 가진 하위에 있는 팀들인데 모양새가 비슷해서 우열을 가리기가 힘드네요. 마요르카가 홈이고 홈에서는 그래도 만만한 팀은 잡아줘야 하지 않나 싶어 홈팀 승리 가져가겠습니다. 멀리서 온 손님, 마드리드를 무지막지하게 지역에서 돌려보낸 프리미어 1위 아스널이 1.4의 정배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모두 수긍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놈을 픽업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번 회차는 이미 1경기부터 7경기까지 정배로 팔리는 뉴캐슬, 맨유, 빌바오, 리버풀을 버렸습니다. 제가 무엇을 가져가는지가 궁금해 이 영상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는지의 관점을 알고 싶어 영상을 보신다고 생각하며 이어가겠습니다. 아스널은 라리가의 강자 마드리드를 무실점 4득점으로 눌러버렸습니다. 현재 1위이고 연승 행진 중입니다. 1.4의 정배가 당연시되기는 하지만 챔스와 리그전은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하지 않을까요? 아스널은 지금 1패뿐입니다. 승점은 완전히 다르나 원정팀 크리스탈도 1패뿐입니다. 아스널이 잡은 마드리드를 9월엔 리버풀이 잡았었죠. 리버풀은 리그가 개막하고 본머스, 뉴캐슬, 지금의 홈팀 아스널 벌리를 연달아 잡고 챔스전 마드리드까지 잡고 계속해서 에버턴과 컵대회 사우샘프까지 무적의 승리 행군을 했습니다. 그때의 무적 1위 리버풀에 첫 패배를 안겨준 게 지금 아스널이 만나는 크리스털이죠. 여러 개가 많이 겹치는 게 단순한 우연이겠지만 조금 전 이야기했듯 승점은 달라도 크리스탈도 단 한 번 패배가 전부라는 것입니다. 아스널의 마드리드전을 잠깐 보면 57분 동안 팽팽한 접전이었습니다. 홈인데도 마드리드에 큰 이점을 발휘하지 못했죠. 하지만 첫 골이 들어가고 마드리드의 미드필더를 포함한 교체가 진행됩니다. 동시에 대거 교체가 이루어졌고 교체 이후 채 10분도 지나지 않은 시간에 아스널이 3골을 몰아쳤습니다. 이건 감독의 전술 실패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지금 하는 이야기는 마드리드에 승리한 건 상당한 일이지만 그건 챔스전이고 리그에서의 득점력을 보면 크리스탈의 무승부가 팔리는 배당만큼 불가능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스널의 승리를 가져가야 할지 무승부를 가져가야 할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둘 다 최근 폼이 너무 좋습니다. 맨시티도 빌라도 챔스와 유로파에서 원정을 다녀왔는데 이번엔 빌라가 홈을 배정받았습니다. 혼전 경기인데 유로파 원정에서 패하고 온 빌라가 불리한 감이 있지만 플럼전에서만큼의 홈 이점이 주어진다면
많이 불리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빌라도 9월에 크리스털에 패했다고 나오네요. 이 경기는 좋아하는 팀 구매하시고 전 빌라를 좋아하지 않지만 홈팀 승리 가져가겠습니다. 벌리는 챔피언십에서 돌아왔는데 같이 온 팀이 리즈와 썬덜랜드입니다. 리즈와 썬덜랜드는 돌아와서 나름 잘하고 있지만 벌리는 두 팀만큼 잘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벌리가 딱 2승을 챙긴 게 그 썬덜랜드와 리즈이고 울브스는 썬덜랜드와 리즈에도 패했습니다. 이번 회차 1경기 썬덜랜드를 언급할 때 이야기했듯 울브스의 정배가 주어지건 말건 울브스가 승리를 하려면 축구화를 바꿔야 하는데 바꿨는지 아닌지는 제가 알 수가 없네요. 스폰도 있고 쉽게 바뀌진 않을 것 같아 홈팀 패배 가져갑니다. 레알과 바르샤의 전력을 따져봐야 하는 건지 레알이 홈이라는 정도지만 그런 거에 신경 쓸 바르샤도 아니고 좋아하는 놈 가는 수밖에요. 저는 홈팀 레알의 패배 가져갑니다. 토트넘은 초반 나름 잘 나가고 있었으나 울브스를 만나면서 정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삼각 축구화를 신은 울브스와 비겼다는 건 그것도 홈에서라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토트넘은 이후 딱히 이렇다 할 모습이 없어 에버턴이 정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에버턴이라고 토트넘보다 낫지 않은 게 리그에서는 울브스를 잡았지만 컵대회에선 패했네요. 리그에 충실하기 위한 전략적인 패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무승부 보겠습니다. 지난 시즌은 셀타비고가 홈에서는 잘해도 원정에선 많이 패한 걸로 기억되는데 이번 시즌은 홈이고 원정이고 무승부가 많이 있네요. 베티스, 비아레알, 마드리드, 소시에다와도 무승부를 한 셀타비고라면 오사수나가 홈이라고 해도 패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홈팀의 승리와 무승부면 무난할 것 같은데 저는 무승부 가져가겠습니다. 잊지 않고 찾아주신 구독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